7월 31일경 맥주병과 유리잔에 맞아 머리와 이마에 상처가 났습니다. 급하게 수술을 받았는데요. 가해자와 전혀 연락되지 않습니다. 당시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는 지인들의 말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신고도 하고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도 하고 싶어서요. 사건 발생 후 일주일이 지나도 신고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군요. 술병과 유리잔으로 폭행을 당하셨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폭행이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고 또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예, 뭐 일반적으로야 이제 이런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네. 이제 경찰이 출동하지 않습니까? 네. 112 신고를 통해서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을 인지하게 되고 그럼 거기서부터 사건이 접수가 돼서 네. 이제 형사적인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경우고요. 이런 폭행 당시에 경찰 출동이 없어서 수사기관이 이 폭행 사실을 모를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장을 작성해서 예. 경찰서와 같은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네. 수사가 진행이 되게 되고요. 고소장을 통해서 사건이 진행될 경우에는 고소를 한 피해자가 먼저 경찰관의 조사를 받게 되고요. 예.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소인, 그러니까 가해자 조사가 이루어짐으로써 역시 형사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예. 그 형사 절차 진행에 따라서 가해자의 처벌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상담자분이 지금 이 폭행 때문에 수술까지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가해자의 처벌 정도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겠죠? 맞습니다. 범죄의 처벌 수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범행의 동기나 수법 같은 것을 고려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네. 형사처벌 수위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단순히 폭행 정도가 아니라 수술까지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처벌의 필요성이 더 크고 피해자의 피해가 크다면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가해자가 지금 연락 두절입니다. 연락 받지도 하지도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가해자 이런 행동 어떻게 봐야 되나요? 좀 괘씸한 거 아닌가요? 예, 뭐 아주 괘씸하죠. 근데 이 가해자, 그 범죄자의 심리는 사실 뭐 도망, 회피, 네. 은닉 뭐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저지른 죄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피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 가해자가 이렇게 연락 두절 또는 뭐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경찰 관서에 신고 내지는 고소 절차를 거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연락이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네. 경찰관이 연락을 취하게 되고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네. 그 지명수배라고 하죠. 네. 예.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범죄자의 인적사항 내지는 인상착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수배를 하고 그 수배를 통해서 검거를 하게 되기 때문에 네. 가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신고를 주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신고를 하실 때는 가해자의 인적사항, 뭐 연락처 내지는 주거지, 뭐 근무처 이런 것들을 자세히 기재할수록 가해자를 빨리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재하시는 것이 좋지만 네. 이런 사실들, 그러니까 연락처나 뭐 이름도 제대로 모른다고 하더라도 네.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시고 그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들을 기재해서 네. 고소 내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상담자분이 당시 있던 지인들의 만류로 신고를 그 당시에는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지났다고 했거든요. 근데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신고를 뭐 해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주일 지난 시점에 신고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네, 당연히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당시 상황이 일어나자마자는 서로 이제 감정적으로 고조돼 있기 때문에 네. 좀 여러 가지로 상황 판단을 객관적으로 하기 어려웠다면 지금은 일주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상담자분이나 상대방 모두 좀 냉정한 상황 파악을 하셔야 되는 때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상담자분 연락을
받지 않고 연락 두절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나쁜 행동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네. 상담자분께서도 이 사건이 일어난 모든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간 네. 단위로 증거를 수집하신 다음에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를 함으로써 좀 법적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당시에 신고를 해서 그 상황을 경찰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시일이 지난 후에 이렇게 설명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피해자분께 좀 불리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근데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게 가장 좋은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는 빠를수록 좋고요. 예. 예, 신고를 해서 피해자에게 불리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신고를 늦게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그러니까 증거 수집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CCTV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도 그렇죠. 예, 그리고 경찰관이 바로 출동해서 폭행 현장을 목격하고 상황을 정리하게 되면 그 경찰관이 목격하고 수집한 증거들이 모두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나중에 신고하는 것보다 훨씬 풍부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네. 가해자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이죠. 음. 그리고 신고가 또 너무 늦게 되면 네. 왜 당시에는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거든요. 예. 예, 그 질문에 대답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신고는 즉시 조금 늦더라도 가능한 빨리 하시는 것이 네. 피해자에겐 가장 유리한 행동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혹시 이런 일 생기시면 안 되겠지만 내가 뭔가 피해를 입었다면 바로 신고를 하시는 거 그게 더 유리하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